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불교의 지식한 원리 43번째 강의로 불교 인식 논리학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이제 그 문제, 잘못을 발생시키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은 인의 삼상, 그러니까 추리에서 사용되는 종인류는 세 가지 분단 중에 가운데 인이 있죠. 인 근거가 되겠죠. 근거. 어떤 주장인 종을 증명하는 근거가 인인데 그 인은 세 가지 종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논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또 이 종인류 중에서 종 그 자체가 애초에 잘못 주장됐을 경우에 이때도 이제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또 마지막 세 번째인 그러니까 신뢰 그 자체가 잘못 표현됐을 경우에 이것도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전체 다는 설명 못 드리고 이런 논리적 오류론의 큰 골격과 세부적인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문으로 번역된 논서 중에 지금 버머 원도 남아 있고요. 티베트어 원도 남아 있는 논서 중에 인명학 논서 중에 인명입정리론이라는 논서입니다. 인명은 임명학 할 때 인명이고요. 입자는 들어갈 열 써가지고요. 정리는 바른 이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명입정리론에 의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인명입정리론은 상갈라주 보살께서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 한문학본에서는 상갈라주 보살 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범어로 옮기면 샹카라 스바비라는 샹카라 스바비 그런 분의 저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입정리론을 티베트 번역본에서는 물론 이제 원전은 이 범어로 되어 있었겠죠. 티베트 번역본에서는 디그나가 진나 스님의 저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하건대 이 상갈라주 보살이 진나 스님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 이제 불교 인식 논리학의 오류는 전체가 다 이 상갈라주 보살의 이 인명입 정리론의 토대를 두고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논증식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주장을 먼저 내오고 이제 불교 논리학에서 삼지작법을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이유를 그 다음에 들고요. 근거를 들고 마지막에 실대를 제시한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주장을 잘못 내세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근거를 잘못 이제 들 경우도 있고 또 실대를 잘못 들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의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주장일 경우에 주장을 잘못 내세웠을 경우에도 이제 이것은 그론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한문 용어로 사립종, 그러니까 종을 세우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입입종이죠. 사입입종. 그러니까 비슷하지만은 잘못된 입종이죠. 종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종류로 물론 인명입정론에서는 9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만 몇 개 이제 소개드린다면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혈량상위. 그러니까 주장을 잘못 내세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혈량상위예요. 그러니까 혈량에 위배되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에는 나중에 종 내세우고 나서 인을 들고 종을 내세우고 나서 인을 들고 이유를 들고 나중에 실례를 할 텐데 인과 유를 들기 전에 애초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비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혈량 상위의 주장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소리는 들린다는 게. 그걸 아예 딱 뒤집어 버리고 말을 이제 할 경우에, 어떤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런 혈량 상위에 오래 빠진 사입종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비량 상위에 빠진 주장일 수가 있는데, 비량 상위는 비량은 추리죠, 추리. 그러니까 추리지가 이제 비량이다. 비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는 물단지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항아리. 그러니까 이제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이것은 상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그럼 가만히 보면 물론 눈에 깨지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추측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지는 다 깨지는 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단지가 안 깨질 리가 없죠. 혹은
아무리 금속으로 만든 물단지라고 하더라도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그래서 추측해보면은 이건 틀린 말이구나 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량상위, 그러니까 직접 이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추측해서 그 주장이 틀린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그 주장을 내세울 때 비량상위의 오류에 빠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든다면요. 세 번째가 자교상인데 자교.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자교상인데 이건 전승리 이제 자신들의 가르침에 위배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이제 주장을 한 순간 사립종에 빠진 주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와이셰시카 원사, 와이셰시카는 승론학파라고 인도 바람문 철학 중에 실제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리는 무상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망사학파에서는 소리는 상주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셰시카 학파에서는 소리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미망사학파에서는 소리는 창조하는 것이고 현현하는 것이다. 원래 있던 것이 허공의 속성으로다가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컴컴한 방 속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등불을 켤 경우에 그때 원래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 이것은 원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허공 속에 그 속성, 성질로서 이런 허공의 성질로서 창조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의 조작을 통해 갖고 창조한 것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마치 컴컴한 방 안에 원래 있는 물단지가 불을 켬으로써 드러나듯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망학파죠. 그러니까 미망사학파는 소리는 무상하다. 미망사학파에 소속된 어떤 의사가 철학자가 종교인이 소리는 무상하다 하면서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그 경우에는 자교상유예요. 너희들 자신들의 가르침에 위배될 얘기를 네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또 와이셰시카 학파, 그러니까 승론학파에서 소리는 상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는 상하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상주한다면서 어떤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말하는 순간 자기들 가르쳐 스스로의 위배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교상유의 오류에 빠진, 자교상유의 사립종에 빠진 이제 그런 주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미망사가에서 이 소리는 상주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허공의 속성으로 허공도 상주하고 영원하니까 그 소리도 상주되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은 불교 이해학파에서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 비설심이 할 때 눈은 이렇게 만져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여기 있고, 근데 귀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여러분 귀를 가만히 보면 구멍이 뚫어져 있죠. 근데 귀는 이 바퀴가 듣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말해서 구멍은 빈 공간이에요. 근데 빈 공간이 가만히 보니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막아버리면 안 들려. 눈 같은 경우는 차 있는 덩어리인데 사물을 보고 있죠. 그래서 눈은 눈의 속성인 빛깔을 보는 거고, 이 귀는 빈 공간인 허공의 속성인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도 상주하니까 허공의 속인 소리도 상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지만은 불교 이외에 다른 학파, 미망사학파는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자교상유에 오류에 빠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개 얘기한 것 중에 세간상에 오류에 빠진 사립종, 잘못된 주장은 일반 세간 상식에 모순되는 거예요. 세간 상식에 모순되는 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임명 입정론에서 해골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주장할 때 해골만 봐도 얼마나 무서워요. 더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드냐면 생명의 일부분 때문에 생명체 일부분이에요. 해골이 당연히 생명체에서 나온 거죠. 마치 자개와 같이 자개가 조개 예쁜 조개 이렇게 껍데기가 자개가 되죠. 근데 그 자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뻐요. 진주도 마찬가지고 자개의 예를 하나 들면서 이 해골도 생명에서 나온 거니까 깨끗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주장을 한 순간 벌써 일반 상식이 위배되는 거예요. 해골은 깨끗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세간상유의 오류에 빠진 그런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화상유의 오류에 빠진 것은 이제 입정리론에서 어떤 예를 드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성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기 못 낳는 여자.
그러면 그것은 자화상이 자가당착에 빠져. 근데 너는 어떻게 지금 여기 존재하느냐 이렇게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그 자어상위의 오류에 빠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잘못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논리학, 논리학의 3단 논법 중에 3단 논법의 각 판단은 처음에 주장, 이는 근거 이유, 그렇죠? 그다음에 이유는 신뢰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인의 오류 중에 그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세분되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불성립적 사인인데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의 3상 얘기했었죠. 인의 3상. 종인유, 주장, 이유, 신뢰를 들 경우에 이 신뢰는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제1상이 뭐예요? 변시법성, 소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불이 반드시 저산에 있었어야지 돼요. 주제 소속성이죠. 이게 제1상이에요. 둘째가 동품정유성.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한 이상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할 경우에 동품에 그 이제 불이 있는 경우에 연기가 있는 경우가 한 군데 이상 있어야 돼요. 가만히 따져 생각해 보니까 아궁이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 연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2상 동품정유성도 만족하는 거예요. 인의 3상 중에. 그다음에 제3상은 그 뭐냐면 다른 경우에는 결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인을 들었는데 불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연기가 나지 않아야지 돼요. 가만히 보니까 불이 없는 경우에 연기 나는 경우 한번 따져보세요. 있나? 생각해보세요. 회상해보세요. 불이 없는데 연기하는 경우 절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3상, 그러니까 이인 변무성 이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상, 제2상, 제3상, 그러니까 변시정법성, 동품정유성, 이품변무성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 옳은 인이다. 얘기를 하죠. 이게 인의 3상이죠. 근데 이 불성립적 사인은 인의 3상 중에서 제1상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가 바로 불성립적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제1상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 이유의 주제 소소성이 이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연기 자체가 저산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것은 불성립적 사인 혹은 불성인이다. 한자로 불성인 혹은 부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가진 이제 인명 입 정리론에서 얘기하는데 하나가 망구불성, 수일불성, 유예불성, 소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만 예로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불성은 토론은 그러니까 논증식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요.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양쪽 그 학파 모두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이때가 불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리는 무상하다 이런 주장을 펴요. 누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을 들어요. 소리가 눈에 보여요? 소리가 눈에 안 보이죠? 이것은 어느 학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눈에 보인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는 사실은 소리라는 그 주장의 주제, 그러니까 소리는 그 무상하다,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 이제 종인유 때 종이 바로 소리는 무상하다는 그 말이 중에 소리가 주제죠, 주제. 여기에 눈에 보인다는 그 상황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산에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연기가 있기 때문에 불에 저산에 있었지, 그랬는데 그 소리는 무상하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경우에 소리에 대해서 눈에 보인다는 걸 붙이지 못하죠. 이것은 어떤 학파든지 간에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 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변시종법성, 주제 소속성을 위배하고 있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인은 소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제1상을 위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불성, 이런 것들, 수불성은 어느 한쪽에 대해서, 양쪽 다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에 미망사학파일 경우에는 그 예를 인정하지 않죠. 사학파는 소리는 상주한다? 왜냐하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허구처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망사학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쟁하고 소리는
이제 무상하다 만드는 것이니까 하면 미망사학파에서는 아예 토론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미망사학파에서는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라는 말, 만들어짐이라는 것이 소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소리는 만든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그렇게 얘기했죠. 먼저 이제 어두운 방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켜면은 원래 있던 물단지가 드러나듯이 소리는 조작을 통해서 원래 있던 허공의 속성으로 있던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망사학파죠. 그러니까 토론하는 양측에서 이쪽 학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그 이유가. 근데 미망사학파에 대해서는 소리 상주론을 얘기하는 성상주론을 얘기하는 미망사학파에 대해서는 그것은 틀린 이유가 돼요. 어떤 틀린 이유? 불성립적 사인이에요. 이 이유가 주제 속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미망사학파에서 보기에 수일불성의 이제 오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불성도 있고 소위불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잘못된 이유 중에 이제 지금 얘기한 제1상 인의 3상에서 1상에 위배되는 그죠? 그러니까 변시종법성을 위배하는 불성립적 사인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불학적 사인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부정인, 모순적 사인 이것은 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진나스님 이근하가의 구구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9가지 인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어떤 그 책이에요. 이제 그 설명할 때 이 부정인과 상위인, 불학적적 사인과 모순적 사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설명 안 하겠지만은 간략히 얘기한다면은 이 불학적 모순적 사인은 둘 다 인의 3상 중에 제2상과 제3상을 어기고 있는 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인유 3단 논법에서 인은 근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변시종법적,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동품정유성, 비품 변무성이에요. 같은 경우에만 있어야 된다, 다른 경우에는 결코 없어야 된다. 이거죠. 동품정유성, 비품 변무성.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위배했을 경우 이때 불확정적 사인이 되든 모순적 사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불확정적 사인 중에는 이 공부정이라는 게 있고 불공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한문 고유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불격을 전문적으로 볼 분들은 이 용어는 다 사실 암기를 했어야 됩니다. 부정인, 상인, 공부정인, 불공부정인.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판비량 시대에 우리 원효 스님 계시죠. 신라 통일 바로 전기에 사셨던 이분이 뭐 아주 교학의 대가죠. 그러니까 저술을 한 200가지 정도의 저술 갖다가 쓰셨는데 지금 현존하는 것은 한 20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인명학에 대한 그런 원효 스님의 조문을 담은 저술이 판비량론 이런 게 있습니다. 비량에 대해서 비판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비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명이 아주 제대로 안 된 그런 논서인데 간략히 얘기 드린다면은 비량 비판이에요. 비량이 뭐예요? 비량이 생각으로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생각으로 따지는 것을 서양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리즌이 이유란 뜻도 되지만은 알파 대문자로 되면은 이성이 돼, 이성이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이성, 오성, 감성할 때 오성은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이고 리즌 따지는 힘이에요. 따지는. 그렇죠? 머리를 막 따져 들어가는 거, 알지 못하는 걸 따져갖고 우주에 진다 없나 이걸 알아내는 힘. 이게 이제 리즌인데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실제 이 판자가 그 비판의 판자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의 순수 비판이 판비량론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아주 거의 이 비량 추리의 어떤 결론 낸 것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비량을 이용해서 추리를 이용해서 어떤 결론 낸 것을 무슨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전부 다 부정인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효스님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국 불교든지 아니면 뭐 이 한문 불교에 대해서 한문으로 쓰여진 불교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분들은 이제 불성인, 부정인, 상위인, 뭐 공부정인, 불공부정인 이런 용어를 명확히 암기해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 용어의 진짜 의미도 이제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때 이 공부정의는 그 엄밀히 번역을 하면은 공유부정인, 공유. 무슨 얘기냐면 동품과 이품의 신뢰가 닿을 경우에 부정인이다, 확정되지 않은 일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공부정인은 공무부정이다. 동품과 이품에 다 없어요. 아예 사례가 하나 없어요. 이럴 경우에 부정인이 불공부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공부정인은 한 가지만 있고요. 공부정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종인유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떤 추론식을 구성할 경우에 그 이는 이제 3상을 갖춰야 되는 3상 중에서 1상 변시정법석 주제 소속성에 있어 2상은 동정유성 3상은 이품 변무성이에요.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고 다른 경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연기라는 그 이유, 근거, 인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이 있는 경우에는 있어야지 돼요. 하나 이상이. 근데 불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연기가 나지 않아야지 돼요. 이게 동정유성, 이품 변무성이에요. 근데 공부정일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도 있고, 공유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도 또 있어요. 이품도 있고, 동품도 있어. 이때가 공부정이에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부정의는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도 전혀 없어요. 물론 다른 경우에 전혀 없다는 것은 이품 변무성에 해당하니까 제3상은 만족시키지만은 제2상은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전혀 없는 것으로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불공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하여간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요. 모순적 사인일 경우에는 그 종인유 산업법에서 근거로 들은 인 자체가 인이 그 완전히 그 소증과 증명 대상과 모순될 때예요. 예를 들면 저산에 불이 있다, 저산이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얘기 같은 거.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경우에는 절대 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얼음다. 왜냐하면 이제 다 얼어 있기 때문에 불을 뗄 수가 없겠죠. 아예. 제가 이제 들은 좀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하고 불이 있다는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이 경우가 이제 모순적 사인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큰 부류의 그 사인이 있고 사인의 각각의 강로 들어가서 이제 또 몇 가지 또 사인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인식 논리의 오류로 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잘못된 이유를 얘기하는 이 사인 부분입니다.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추론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 인, 유, 주장, 그 다음에 이유, 신뢰죠. 3단 논법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작성되는 게 이제 신뢰네. 그죠? 그러니까 저산에 불이 있다. 그게 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이유인데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고요. 세 번째 신뢰는 마치 아궁이처럼 이게 신뢰죠. 이게 신뢰인데 마치 아궁이처럼이라는 신뢰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주연관계라고 해서 주연관계, 소증과 이유의 필연적 수반관계, 이제 혹은 필연적 그 배제관계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얘기 드린다면은요,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하는데, 그 마치 아궁이처럼이라는 말을 갖다 전에, 그 연기가 있는 곳엔 반드시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더 들어요. 그 불이 없는 곳은 결코 연기가 없다, 마치 호수 가운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연기가 있는 곳은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처럼 이것을 동래, 같은 경우에 신뢰 이렇게 얘기하고 불이 없는 곳에는 연기가 없다. 마치 호수 중앙처럼 이것을 이래 다른 경우에 신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인유 3단 논법에서 유를 들 때 예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치 아궁이처럼 하나만 드는 게 아니고 반대 예를 들어가 반대 그러니까 이품 변무성을 망시키는 그런 예를 들어갖고 이제 확실하게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있는 곳에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처럼 하면서 또 마치 이제 호수 가운데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신뢰에서 나온 그 문장들, 그러니까 소증은 불이 있다는 그 증명 대상이죠. 그다음에 이는 인이죠. 소증과 인의 관계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신뢰에 나오는 문장들인데 그 문장들의 앞 순서를 바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신뢰를 든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잘못된 신뢰,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질성으로 인한 사유, 이질성으로 인한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아궁이처럼 같은 그런 같은 경우 신뢰를 들 경우에
어떤 신뢰에 잘못이 있을 경우가 이제 공법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아까 호수 가운데 그런 불이 없는 경우 예를 들었을 때 사용된 그런 반대되는 사례죠. 그럴 경우가 그때 들었던 그 신뢰가 이일성을 이제 토대로 한 그런 신뢰가 되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세부적으로도 이 강론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임학 강의, 불교 인생대학 강의가 한 학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이걸 다 이제 설명드리자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개론서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나의 국구인설을 설명하면서 인명학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불교 인식론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